네, 그 기자회견 시간이 돼서 바로 앞에 계신 기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 점유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세월호 인한 참사 3년 만에 선박이 인양되고 있는데요. 무사히 선박이 인양되고 9분의 실종자분께서 돌아오실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염원하는 잠깐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묵념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첫 순서로 오늘 도로법 개정안 발의를 대표 발의하신 법안 관련된 취지를 우리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수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 희망을 만드는 법의 최현정 변호사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문혜린 조직실장님, 이승원 활동가님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개정 발의한 법은 도로법입니다. 여기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산시에서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이 가장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1차적인 이동권 보장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행정 관청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장애인들의 서름과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없어하는 그런 허탈감이 함께 응축된 사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의 도로 2m 8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경사로가요, 설치해 놓은 부분이 40cm입니다. 통행에 아무리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 경사로가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민원이나 분쟁을 소지했다면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 도로법을 개정했습니다. 경사로를 도로 조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들 편의증진법에 따라 경사로 설치한 경우에는 전용료를 삭감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동권 보장은요, 국가와 지방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하물며 시민이 오죽 있으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을 불허하고 철거해가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지금 3년이 됐고요.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가 10cm 남짓의 턱을 넘고 없애는데 참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의당과 본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가는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방 제가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내지는 전 지자체에 정부에 있는 부분에 이것을 하지 말 것을 공고 조치를 동시에 내릴 것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을 받아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그 윤수아 의원님과 함께 오늘 같은 당의 그 장애위원회 위원장이신 그 이영석 위원장님도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으로 그 법안 발의에 함께 공동 주최를 했던 그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기명희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기명입니다. 1984년도에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순석 여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턱을 없애달라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었고 턱 때문에 돈이 있어도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없었고 돈이 있어도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서울의 현실이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서울의 현실만이 아니었고 전국적인 현실이었지만 김순석이라는 사람은 84년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턱들을 없애달라고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장애인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84년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17년을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산에서 한 시민이 자기 가게에 경사로를 깔고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깔았더니 그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그 불법이기 때문에 경사로 철거하라고 합니다.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경사로가 없어서 그 턱을 넘을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84년도가 아니라 2017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법 하나 개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먹고 싶은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한 지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을 개정하고 이 개정이 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더 이상 죽어가는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없도록 이 법을 개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저희는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법안 개정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함께하고 있는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일하고 있는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 이하 경사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건물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즉 도로관리청은 사안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만 않았다면 용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처럼 인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권을 침해한다거나 인근의 다른 점포에서 경사로 설치 허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막연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서점이든 식당이든 원하는 상점에 출입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일정 규모, 일정 유형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자 블록이라든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도로 점용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행 법에 따르더라도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며 위법하기 때문에 그 도로 점용 허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개월에 걸쳐서 당사자들이 싸워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각 행정청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이 당연히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시간과 비용, 노력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법의 입법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도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에서 시설물로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문예린 주지시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시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교통정책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오늘도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법 개정 발의를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가거나 식당에 들어가거나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 이동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접근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시 이동은 물론이고 시내 이동과 그리고 접근권에서조차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구나 시에서 먼저, 지자체에서 먼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하여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같이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함께 살겠다는 이러한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말하는 그 불법은 대체 어떤 누구의 기준에서 나와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편의시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는 추후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함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법의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의미 있는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과 더불어서 오늘 발언해주신 참석해주신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법안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게끔 참석해주신 기자분들의 좀 진실된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